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클론 하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옛날에 그 사람들 이렇게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왜 구준엽 씨랑 강원래 씨 두 분이 이제 팀을 이뤘던 가수 팀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아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수 클론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래 씨한테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 때문에 이제 강원래 씨의 다리가 좀 불편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뭐 디제잉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 강원래 씨 같은 경우는 소식이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는 않았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강원래 씨가 다리가 불편해졌다. 그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뭘 하셨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강원래 씨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조금 주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신데 다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과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제가 느꼈던 강원래 씨는 자기가 다리가 불편한 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강원래 씨 같은 경우는 나나 너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나를 더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게 화가 난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원래 씨의 그런 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진짜 자존감이 강하신 분이구나. 자기가 뭔가 다리가 불편하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불편함은 물론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식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강원래 씨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원래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식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강원래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리가 불편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었죠. 근데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래 씨의 그런 식의 하반신 마비를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누리꾼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한 관심은 오히려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소신 발언했던 거죠. 저는 저때 강원래 씨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뭔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가 불편하다라는 사실, 손이 조금 불편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하고 그런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감조차도 무너져 내려가지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강원래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라. 나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오히려 그게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나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강원래 씨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힘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때 당시에 강원래 씨의 저런 식의 발언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막 면박을 주고 하면 되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도와주려고 하고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행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괜히 그냥 나서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냐 그렇게 들이대는 것 자체가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빠져 있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줄 거 없냐 뭔가 좀 내가 챙겨줄 거 없냐 그랬던 분들 많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당신이 지금 겪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공감해 줄 수가 있냐. 내 아픔을 네가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는 내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저한테는 짐이 되고 오히려 저한테는 고통이 되더라고요. 이게 비단 뭐 저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막 성격이 이상하고 꼬여 있어가지고 저만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강원래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강원래 씨한테도 저렇게 제안을 했던 저분이 실수를 했던 게 뭡니까? 나는 지금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행동으로부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저 사건 이후로 제가 강원래 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강원래 씨가 문나이트라고 하는 클럽을 운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옛날에 이제 유명한 가수들, 특히나 이제 댄스 가수 1세대라고 불리는 춤꾼들이 집결하던 곳이래요. 근데 이게 폐업을 하면서 사라졌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2018년도에 강원래 씨가 이태원에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 기사를 접하고 난 다음에 야, 역시 강원래 씨가 다르구나. 자기가 뭔가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뭔가 재기를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참 진짜 제가 응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클럽을 가보진 않아가지고 저기 뭐 가서 응원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진짜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웬걸 저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는 게 뭐였냐? 강원래 씨가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태원에서. 옆에 지금 보니까 홍석천 씨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이태원이 유령 도시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강원래 홍석천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섰다라는 거죠. 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 감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강원래 씨가 폐업을 했던 그 문나이트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태원에다가 다시 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방역이다 뭐다 실제로는 정치 방역인 것인데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 없는 그리고 형평성 없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 식의 정책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았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받았잖아요. 강원래 씨 또한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강원래 씨가 가게를 지금 열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태원이잖아요. 이태원. 얼마나 이태원을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까? 이태원발 코로나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기가찰 노릇인 거 아니었어요. 우한발 그런 식의 말은 쓰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구발 이런 식의 말은 기꺼이 쓰고 이태원발 이런 식의 말은 기꺼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프레임을 갖다가 이태원에다가 씌워버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태원에 갑니까? 안 가죠. 당연히 이태원 상권 또한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원래 씨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태원발이라고 하는 마녀 사냥 그런 식의 낙인 때문에 이태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체가 피해를 받고 유령 도시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강원래 씨의 문나이트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포기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강원래 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게가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자기 때문에 망한 거를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질문해 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 방역이랍시고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9시까지만 영업을 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집이나 호프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영업을 합니까? 대낮에 영업을 합니까? 아니에요. 저녁 7시나 8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오픈합니다. 그런데 몇 시에 끝나요? 9시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7시 열어가지고 9시에 닫고 8시 열어서 9시에 닫고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강원래 씨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난 1년 동안 20일밖에 영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이태원 주점은 8시에 열어가지고 9시에 닫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탓이겠습니까? 강원래 씨의 탓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 강원래 씨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이념이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고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그런 식의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코로나19 지원책이 절실하다. 한파에 수영복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저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날씨가 추운데 저렇게 지금 수영복을 입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서울이 아닙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광주에서조차도 도저히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때문에 모든 지금 자영업자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금 정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소상공인을 격려 방문을 한답시고 뭐라고 당시 얘기를 했었어요?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지. 저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총리였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간 많이 벌어두셨으니까 좀
버텨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강원래 씨는 자기 몸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나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게 뭡니까? 이분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발 좀 정치 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래 씨의 이런 식의 하소연을 과연 귀 기울여서 들을까요? 정세균 총리는, 이낙연 당대표는, 그리고 집권 여당은 강원래 씨 이런 식의 하소연을 귀담아서 들을까요? 참으로 한탄스럽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참으로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